성월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구군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차는 기획조정실,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중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기획조정실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고영길.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규제평가 담당 겸임 기획 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 담당입니다. 조인선 창의개발 담당입니다. 전현자 군정 홍보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수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와 아쉬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사업 추진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군정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로 주요 현안의 신속 대응 추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추진은 농업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 기금 구축입니다. 기반 구축입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 실적은 일반 국비, 균특회계, 기금 등 총 31개 사업에 천공 25억 8,400만 원이고 신규 사업은 29개 사업에 119억 9천만 원으로 앞으로도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제거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로 우리 군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지역 밀착형 SOC 생활 SOC 사업, 적경지원 사업, 평화지역 발전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 그리고 16쪽에 군발전 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 개선, 그리고 17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수립, 그리고 18쪽에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 홍보, 그리고 보고서 21쪽에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분류하여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소규모 이제 주민 수거 사업은 마을별로 이제 건의 사업이 들어오면은 면별로 취합한 후에 지역 개발 부서하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주민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마다 다 확인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 현장마다 다 확인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를 보면 저희 소견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타당성이 시급성이 있는데도 없음으로 처리된 건수가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동료 의원들님한테도 소규모 건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부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이제 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회신을 한번 해주는 방향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31번 국도 복원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이제 개최되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양구한 내근강을 연결하는 이제 최단 구간을 이제 복원하려고 31번 복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국토관리청에 제 5차 국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을 이제 건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후속 축제에 따라서 또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남북 공동 연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저희 군에서 이제 내근강 관광도로 이제 31번 국도 확포장 관계를 국토관리청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남북 교류 사업이 이제 잘 추진되게 되면은 그 국도 관계에 대해서 이제 건설 사업을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알아본 지금 30번도 국도 복원 사업 추진하는 양구군에 인접한 인제군에서도 평화도로 구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인제 IC를 연계한 서하면 가전리와 북한 금강산 연결되는 35번 구간을 추진하고 있고 서하면 서흥리와 북면 용대리 구간을 이제 도로 확포장을 3.2km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하고도 어제 이제 27일 날 업무 협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양구군에서는
10월 4일 날 강원대학교와 남북교류 협력 업무 추진한 걸로 본의원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양구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건대요. 31번 국도가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양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상에 좀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서 이제 인제 쪽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제군에서도 이제 그 사항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도하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 신문지상에 난 게 뭐냐. 우리가 31번 국도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인제 쪽에서도 서화 쪽으로 해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니까. 도하고는 연결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강력히 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흥리와 용대리 구간도 뭐 도로 신설을 확장하고 개설하는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같은 네. 면이 보이니까 양구도 좀 빨리 움직여서 네.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저 임경열 의원하고 좀 약간 같은 맥락이 있는데 요즘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북 관계가 아주 너무 호조되고 너무 좋아지고 당장 내일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적경 지역인 이 양구군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셔갖고 이 양구군청의 그 수장이신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는 뭐 혹시 뭐 TF팀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제 뭐 TF팀은 구성한 건 없고요. 지금 우리 군 전체를 봤을 때 평화 지역 발전에 대한 그래서 군수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평화 지역 발전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겠지만은 사업 관계는 이제 평화 지역 발전과에서 주도를 하고 또 일단에 뭐 문화 예술 관련은 또 문화 예술 관련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경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도 이제 양구군과 강원대학교 업무 협약을 또 했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 교류 협력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제 다시 의회에 이제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남북 교류 기금도 이제 마련하고 강원도와 정부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남북 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냥 뭐 정상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이 대북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통일이 뭐 가까이 온다 생각하면은 양구가 제일 이익 보는 것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게 더 많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군비나 군축도 국방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또 사병들도 한 반동갈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대답 마시고 진짜 직접적인 진짜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국제 교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는 교류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보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서 하셨을 건데 이런 거는 빨리 포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향후 발전되고 또 나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그런 나라하고 교류하고 뭐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선진국하고 되게 있는 게 이제 프랑스 생망대시하고 되어 있는데요. 거리 관계나 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직 그동안은 이제 교류 조금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쪽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청소년들 관련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나라는 어쨌든 저희보다 더 발전된 나라고 또 배울 점이 많으니까 네. 우리 청소년 또 그런 학생들한테 네, 네. 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임병렬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이 2017년도 주민 수건 사업은 706건에 306건이 지금 시행이 됐어요. 네. 미반영이 400건이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736개를 접수해서 197개 뺏기 한 25% 정도 뺏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수민 사업을 1차에서 4차까지 받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 것까지 받아가지고 주민들은 이거 해주겠거니 생각했다가 포기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각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포기된 그러니까 수민들 올렸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사차까지 올리면서도 자기가 이번엔 됐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날 보면 안 돼서 좌절감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대책 좀 주민들 건의하시는 그 소규모 주민 사업이 각 마을별로, 그 다음에 그 반별, 동네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의원께서도 그 사업 내역을 보시면은, 저희가 25%, 30%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게 지금, 딱 예산에 맞춰서만 받을 수 없는 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예산 규모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사업 추진하는 게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농수로원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노후된 게 많습니다. 보면 저희가 농정리 시작할 때 수건 깔았던 것이 좀 많이 노쇠화돼서 거의 대부분 제설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하시고요. 특히 방산면 같은 경우도 농수로가 거의 다 물러 안 오더라고요. 겨울에 이게 볼을 곡식이 끝나면 물을 딱 띄워야 되는데 물을 안 띄는 경우에 겨울에 얼어서 터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인위적인 재해니까 좀 많이 홍보 좀 하셔가지고 물 관리 같은 거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로는 이제 저희 주민수건 사업으로도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농수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실가소별 읍면 현황 보니까요, 과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원들 채용 같은 거에는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직원 채용 관계는 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한 가치 있는 홍보. 네. 보시면 각 읍면별로 여기 남면이라든가 양구읍에 전광판이 게시돼 있어요. 네. 이런데 보면 저희 체육 시설 관련된 거 이런 경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고 저희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홍천 5대 명품 이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자주 되고 철원 같은 거로 이제 쌀에 대해서 홍보 많이 되는데 저희 양구는 꼭 체육 시설만 홍보관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네.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양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건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구에 들어서 제일 외지인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오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 한우 쪽도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부족한지만은
먹거리를 좀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먹거리 타운도 조성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은 양구만 와서 잡술 수 있는 그리고 특색이 있는 그런 걸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구하면 딱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 음식이라든가 뭐 대표 명소, 명품 이런 게 거의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홀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지나가다가 양구 그러면 저희가 뭐 춘천처럼 뭐 막국수라든가 뭐 이렇게 딱 주민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안건이 없습니다. 이런 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양구에 가면 뭐가 있구나, 어떤 명소가 있고 어떤 명품이 있구나 이런 것은 자연적인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목걸이 타운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 상가 뺏기 분양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이 좀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타운은 저희가 이제 분양할 때 거기 먹거리 그 기간 내에 이제 건물을 짓도록 이제 그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좀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거리 관계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제 양구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음식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먹거리 타운에 보면 1층은 무조건 상가가 들어서게끔 돼 있어요. 네. 규제에.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쪽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게 먹거리 타운에 또 음식점만 들어와야 된다는 이 규제도 좀 완화가 돼서 그 먹거리와 이제 다른 쪽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네. 저희가 지금 분양 조건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명칭대로 먹거리 타운이기 때문에 양구에 오면은 그 지역을 들렸을 때 특색 있는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른 업종을 한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먹거리 타운에서 먹는 것이지 말고요,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들어서면은 뭐 키즈 카페라든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 뭐 이런 그런 장소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양국은 기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장학금, 글로벌 인재, 자활 이런 교육생활 지원과 그러니까 과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 금액만 이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고 네.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기금에 그러니까 군수가 금고 1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맡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9년도까지가 저희 기금이 지금 잡혀 있어요. 제 1금융권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저희 분 춘천천 축협이 이번에 새롭게 저걸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금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율입니다. 그래서 양국군이 세입을 더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이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재정 운영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안정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도 안정성 기준에 충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구가 이제 계약 기간이 2019년까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서, 그거는 이제 그때 또 안정성 관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이제 이게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때 가서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축협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1.95%까지 양국은행은 1.65%에서 1.95%까지 이제 주겠다 이런 조건이 제시되더라고요. 0.35% 정도 되는데 601억 원에 대한 0.35% 정도 이율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실가에서 뭐 재정 운영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기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길 실장님께서 38년이라는 오랜 공직 생활 중에 근본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영길 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께서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때 겉표지 실과소의 현원이라든가 예. 뭐 담당급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첨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첨부가 안 되고 별도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이후에도 꼭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은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분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해도 한 번이나 두 번을 걸쳐야 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자료 요구 옆 부분에 담당급 정도는 게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정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콩고드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콩고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공회사죠. 1969년 영국하고 프랑스가 만든 세계 최고의 항공사였는데, 뭐 기체 결함, 소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그런 기체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했던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투자해서 결국은 더 큰 손실을 갖는 현상을 콩고드 현상 내지는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 그럴 우려가 있다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 그때는 기획감사실이었지만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군청 내에 다른 실과서도 업무가 다 막중하지만 특히나 기획조정실은 인체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기획조정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숙고하시고 또 판단 결정 진행해 주시길 바라다는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주변적 환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민선 7기 군정고처럼 다 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요청드렸던 자료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항 등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지방분권으로 많은 권한, 즉 사업과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지난 10월 23일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빠르면 연내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71개의 중앙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에 따른 양구군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 이양 일괄법 이제 국무회에 통과를 됐는데, 이 사항은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관련 법을 이제 연내 제정 목표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자료 이관, 뭐 정보 공유 관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게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제가 지금
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그런 게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아마 이양을 하게 되면은, 도하고, 군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그 업무,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하고 또 같이 협력해가지고, 최대한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량의 사무가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또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 맑고 아름다운 땅 전해적 삶의 고장 옛부터 슬기로운 조상의 열이 이어진다 위난을 물리친 고국 동맹의 이상이 어려있는 국토에 그 중심 그 위에 우뚝 섰다 양국 기방천 미래가 있다 양국 찬란한 그 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악이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이 노래 뭔지 아시는지요? 네, 양국 군민의 노래입니다. 직원분들도 이 노래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사실 이 노래를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계신 그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그 주민들이 이 노래 양국 국민의 노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2017년 8월 31일 양국 국민의 노래 공모전에서 양국 국민의 노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영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4분의 4박자로 메트로놈 122에 매우 흥겹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군비를 들여서 선정된 곡이죠. 이게 기증한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대다수가 이 노래를 모릅니다. 혹시 홍보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을 작년에 해가지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CD를 제작해가지고, 각 기관, 읍면, 마을, 그렇게 다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안 남습니다만은 아마 청산의 그 출퇴근 시간에, 그때도 좀 틀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양국 국민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네, 청산의 그 출퇴근 시간에, 틀어줬다는 건 사실 제가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처음 접했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존재를 좀 홍보에 좀 아쉬움이 있다. 레포츠 공원에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그 운동하시는 분에게 들을 수 있게끔 틀어준다든가, 각종 행사나, 또 뭐 무슨 댄스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무곡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의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곡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에 정책에 관련된 건 전략산업과에서 다 하고 인구 관계는 예, 인구 전략산업과. 관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최문순 지사께서 2019년 1월부터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아들에게 1년간 70만 원씩 그리고 1년 이후 3년간 50만 원씩의 육아 기본 수당이 이제 지급된다고 하는데 도의에서는 거의 확정적이고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협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 때도 받았듯이 양구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 출산 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자치단체와 8대2 내지는 7대3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되더라도 시행이 되더라도 군의 정책은 좀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입양 가족에 관한 관심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생활지원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7대 의회에서도 이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양록장학금과 저소득층,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에 관련돼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철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양록장학금 내에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면은 특별장학금 대상자 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양록장학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학기금 운영 조례에는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성적에 관해서 상위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운영 조례를 좀 수정을 보완해 가지고 두 개의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면은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 그리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양록장학금을 받았어. 이것과 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을 받았어. 라는 좀 자긍심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장학금을 줄 때는 양록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장학금은 이제 저희는 분류가 되는데 지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안 쓰고 장학금 지급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거기다 저소자녀 장학금 어쩌고 이렇게 쓰면은 그건 또 받는 사람의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거는 아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저소득층 장학금이 1992년도에 설립이 됐고 3년 뒤에 95년도에 양록장학금이 설립이 됐더라고요. 혹시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설립 계기가 어떤 독지가가 후원한 그런 계기가 됐나요?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와 뜻이 없다면은 통합 운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6회의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려 각 현안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고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양국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에 따르면 18개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 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7일이죠.
양국은 상리 군도 4호선 선형 개량 공사 관련돼서 토지 및 지작물 편입 요청 심의안을 양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위 심의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18개 항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8개 항이. 저도 이제 그 군정조정위원회 18개 자문 심의하는 18개 사항을 봤는데, 먼저도 이제 볼 기회도 있었고 해서 봤는데, 지금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 어느 쪽에 이제 속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항목별로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3호나 18호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항을 어떻게 조정 심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18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뭐다,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지는 않고, 군정 전체의 자문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넓힐 거진 않고, 근데, 18개가 뭐뭐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사업, 이렇게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조금, 범위가 약간 넓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3번 항이 주요 업무 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말 많고 시끄러운 고등골 제외위험지 사업 있죠. 그 몇 미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근처에. 네. 그 현장 내 부지, 지작물, 포함 토지 편입, 수용, 즉 보상권이 34건이 있습니다. 네. 그 몇 배의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죠. 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정도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을까? 이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간 군정조정위원회 66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안에 부의된 안을 보면은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자가 제시한 방향대로 누군가의 지침대로 부군수 외에 13명,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인당 한 위원이 한 7.2% 되죠. 100%로 봤을 때. 100% 찬성입니다. 아니면 100% 반대이고.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심의 기구인지, 군정조정위원회라면은 양구 행정의 최고 의결 기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런 의견을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군도 4호선 건은 추후 담당 부서에서 다시 별도의 질의가 있겠지만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안으로 상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요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양국은 그 푸드뱅크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에 5,200만 원이 세워졌었죠. 그 시기에는 우리 현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셨습니다. 담당 부서장이셨는데 그 5,200만 원 중에 수년간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해왔던 A 푸드뱅크에는 4,200만 원, 그 업체에는 2016년도에는 4,020만 원과 지난해는 4,2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동일하게 4,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신고된 지 6개월이 조금 지난 비후발주자라고 할까요? 푸드뱅크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3개월이 지난 1차 추경 때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아니신 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예산 편성이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건 이제 각 실과소에서 자기 고유 목적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결제 라인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얼마서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기획조정실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 관계도 그런 사업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계획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맞는 범위고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서는 예산 부서에서는 채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양군정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또 저희가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계획에 올라오면은 그 계획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계획 수립이 계획의 딱 지휘 기통을 통해서 결제해서 온 거를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는 다시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왜 당초 예산에 4,200만 원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제가 담당 실장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후발주자로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어요. 이제 푸드뱅크를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는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아마 그 푸드뱅크 사업이 본인의 희생과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그게 바탕이 돼야지만 아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될 수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푸드뱅크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파악을 했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저희한테 이제 신고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파악해 보면은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겠죠. 건수든지 금액적이든지 물량 이제 그걸 판단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 저 답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런 취지나 목적, 네. 그 활동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네. 예산 편성에 적격성이 있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요구를 오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시기에 그 대표자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시는 분이고 그 이후로 법인으로 바꾸면서 아마 대표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편성에 있어서 혹 어떤 압력이나 또 부담을 갖고 그런 집행을 하신 게 아닌가,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고, 본 의원님은 질의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좀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임경렬 의원님하고 조동주 의원님께서 그 31번 국도를 통한 금강산에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의 설명을 좀 드려 대응 좀 해주십사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군이 31번 국도라는 기득에만 너무 의지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은 지금 북한이 우리 접경 지역으로 봤을 때 동에서부터 보면은 고성군, 금강군, 청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과 금강군이 접해 있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인제 쪽이 한 3분의 2가 넘어요. 그 금강군하고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인제에서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런 시설을 글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양수리서부터 양평을 통해서 홍천을 통해서 신남 원통까지 4차선이 있고, 가전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엄청 빠릅니다. 걔네 기존 시설이. 지금 인제 가전리라는 데를 통하면 문둥리 앞에까지 나가요. 터널 하나 뚫으면.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31번 국도의 기둥만 갖고 31번 국도가 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아주 옛날에 원산의 신고선부터 우리 경남에 울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마 31번 국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득권만 갖고 너무 우리가 지금 좀 해태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나 좀 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비득고개, 문둥리, 금강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까지의 접속 지점까지 위성이나 등고선도, 또 지형도, 지적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그 설계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표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도에 가서 의지하고 31번 국도는 예전부터 국도니까 국도 변경은 힘들고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군이 지금 하고 있는 논리는 그 논리로 피니까 우리도 이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본 거니까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셔서 우리가 해태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게끔. 지금 바깥의 국민들은 상당히 해태한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임경렬 의원께서 얘기하신 강원대학교 연관했는데 알아봤더니 그냥 사적으로 한 거고 도에서 안 했다. 이런 발언은 조금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어떤 그 얘기를 좀 취합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시적으로, 아마 내가 보면 용역 설계 주면은 그 친구들이 측량기 갖고 북한은 못 가니까 지형도나 군대에 있는 등고선도 이런 거 보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자리 돌아가실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